자, 제보자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일까요?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무서웠어요. 경적을 계속 울려도 막막하기만 하던 그 순간 나란히 주행 중에 2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갔나요? 울렸는데도 끝까지 그냥 부딪혀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리저리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러다 결국 한 바퀴를 돌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차량을 가까스로 멈춰섰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본인이 아차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눈 한 번 깜빡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며 도로에 흉기로 돌변해버렸습니다. 피해봤지만 피할 수가 없었고. 이 통계에 따르면 날씨가 더울수록 졸음운전 사고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제보자 또한 졸음운전자로 인해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중앙 보셨나요? 해서 무조건 그때는 뭐 박으면은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거는 밑에는 고속도로였어요. 와. 맞은편 차량이 이렇게 넘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다시 봐도 아찔한데요. 그러니까 들이받고. 자기도 잠시 순간 잠이 들었대요. 그 순간에. 진짜 무서워요. 졸음이 쏟아지더라도 조금만 더 아이고, 참자라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럴 때 차량 내 공기를 때 환기하고 졸리면 반드시 쉬어가는 여유를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졸릴 땐 이게 다 진짜 쉬어가야 졸음운전입니다. 네네. 이것은 편도 5차로 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출근길에 어이구야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SUV 차량의 측면에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이고 많이 다치셨겠는데요. 예. 차량을 박으니까 이게 휙 하고 돌아가면서 날아가더라고요. 저로서도 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죠. 없고. 당시 급히 핸들을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어 그 충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화살표를 한번 봐주세요. 갓길로 이동을 하려던 가해 차량이 그만 또다시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을 잘못 들어오다 보니까 직진 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했는데 1, 2차로가 좌회전 전용 도로임을 뒤늦게 인지한 가해 차량이 급 차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런 상황. 주변을 잘 확인하고 변경했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옆에 잘 보세요.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묘기를 촬영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 위험한 목숨을 걸고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하죠. 이런 행위를 흉내내는 다른 사람들이 생겨서도 안 되겠고요. 차도는 단순히 이런 실력을 뽐내기 아이고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차도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경북 포항의 한 도로입니다.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조금 수상해 보였다고요. 갑자기 갈치자로 이쪽 저쪽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놀래갖고 저 외전을 하면 내가 이제 서행을 했어요. 지금 차량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철제 화물이 쏟아지면서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불길이 일어나는데요. 철제 화물이 떨어진 이유는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시도할 때 피시테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물고기 꼬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현상이죠. 빔 떨어진 게 도로에 쫙 깔리게 스파크 이가 불이 막 일어나대요. 일어나니까 기름 탱크가 터져버렸어요. 결국 트레일러의 기름 탱크가 파손돼 화재로 번진 상황입니다.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신고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혀 있어서. 차 사고 나가 지금 저소된다고. 자, 당시 현장에 출동한 대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연소와 폭발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고 차량 안에 탑승이 몇 명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길 없었기 때문에 되게 급박한 상황인데요. 1분 1초가 위급한 순간 당시 사고 지점은 화재로 인해 정체가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이렌이 울리자 혼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이 침착하게 양옆으로 길을 터줍니다. 이렇게 빠르게 길이 트이면서 정체가 심할 경우 약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진압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화재 진압에 총 소요된 시간은 약 10여 분. 다행히도 2차 사고는 없었으나 시민들이 대단한 일을 화물 하세요. 차량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운전자는 괜찮은 걸까요? 운전자분은 탈출했을까요? 사고 난과 동시에 다행이네요. 자력으로 탈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손에 약간의 찰가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네.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도로가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는 이후로도 상당한 작업이 필요했지만 모두의 발빠른 대처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시민들의 침착한 협조 덕분에 화재 진압을 빨리 마칠 수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운전자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사이렌 소리에 응답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음 제보자는 뻥 뚫린 길을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이게 있어요? 뭐죠? 뭔가가 날아오는데요. 차량 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높이 치솟은 것의 정체는 타이어였습니다. 그 주변에 부품이 다 터져서 나와서 커다란 스프링 같은 것도 보였고요. 타이어 조각 같은 것도 보였고. 아, 폭발하다 도로에 쏟아진 차량 부품들 위험한데요. 이게 노후 타이어 문제로 타이어를 보였는데 장착하고 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여름철에는 노면 온도가 뜨겁다 보니 타이어 폭발 사고가 더욱 잦게 일어납니다. 타이어 관리 점검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집 앞 횡단보도에서 겪은 사고를 아직 잊지 못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죠. 식은땀이 났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직 할아버지 한 분이 부축을 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보자가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할아버지의 자전거입니다. 네. 사고가 있었나요? 무슨 일이죠? 자, 제보자는 1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금 아이고! 아하. 다행히 차량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일으켜 세워드리면 괜찮으시냐고 말씀 여쭤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냥 건너가시더라고요. 다치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또한 교통법규 준수를 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것은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화물 차량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고가 좀 잦다고 하는데요. 저도 항상 조심하는 곳이었는데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올 것이 왔다고요. 제보자는 당시 출근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굉장히 이게 웬일입니까? 화물차들이 대부분 급정거하기가 힘들어서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분명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돌진해 승용차와 부딪혔는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무사했다고 합니다.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꼭 부탁드립니다.